저희 MBS 투데이에서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미니 인터뷰인데요. 우리 농업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더 나은 농업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는 각계각층 인물들을 찾아가 지혜를 구해보겠습니다.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8억 2,800만 명이 기아에 시달렸고 코로나19로 1억 5천만 명의 기근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식량 위기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곡물 수입량이 많은 나라인데요. 이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 우리 농업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허태웅 전 농촌진흥청장을 만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중점 교수 허태웅입니다. 최근에 이제 얘기되는 것이 어그테크입니다. 그러니까 어그리컬처의 농업과 테크놀로지의 기술이 합쳐져 가지고 어그테크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면서 이것을 융복합 산업인 농업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이런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전방 산업인 전방 산업이라고 하면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면은 이전에 있는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을 하고 소비하는 산업이 되겠고요. 후방 산업은 이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관련되어 있는 농기계라든지 또 자재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에 관련되어 있는 바이오 작물 육종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후방 산업이라고들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농업이 생물학, 물리학, 심리학, 유통학, 통계학, 또 경영학 이런 것들이 복합된 학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농사는 감과 경험에 의해서 해보니까 잘 되더라 싶어서 농사 짓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데이터에 의해서 분석하고 그것을 딥러닝을 통해서 AI의 지원을 받아서 의사결정을 지원받아서 가장 최적합한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충 농사 짓는 게 아니고 모든 과학적 요소들이 데이터들이 집합이 되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농업 경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그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각광을 받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나라일수록 농업이 선진국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농업 후방 기술 중에서도 이제 요즘 각 대표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농업 바이오 또 농생명 바이오 기술들입니다. 요즘은 이제 어떠한 염색체를 갖고 있는 것이 어떤 성질을 갖고 표현을 한다 하는 것까지도 나름대로 정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고 있지 않지만은 여러 가지 유전자들을 분석해서 이게 서로 교잡시키고 또 이게 잘라내고 교잡시키고 하는 이런 일명 GMO 같은 이런 품종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관련된 학문들이 주로 이제 바이오 테크놀로지 쪽에 주 핵심적인 기술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또 여러 가지 미생물들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발효 기술들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발효 기술들이 많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경험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것들도 이제는 데이터화해서 어떻게 발효시키는 것이 그 식물이 우리가 생산한 작물들이 갖고 있는 성질들을 우리 몸에 이롭게 잘 발현시키느냐 하는 오믹스 같은 그런 기법들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최근에 많은 새로운 어떻게 보면 신성장이고 또 새로운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무궁무진한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성과가 있는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마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중에서 농생명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대한 각국의 관심도 높고 투자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전 자원이 많은 5번째 국가가 세계에서요. 그러니까 유전 자원이 많은데 그 유전 자원이 어떠한 유용한 성분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게놈 분석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선 기술들을 갖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산업화할 거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적응이 가능한 품종들을 개발하는 것이 있고요. 밀 같은 경우는 황금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롭게 성분도 좋으면서 또 우리 기후 변화에 적합한 이런 대표적인 품종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는 거고요. 한 연구자 연구하다가 딴 데 가버리면 이 데이터들은 죽은 정크 데이터가 돼버려요. 이걸 빨리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후임자가 왔을 때에도 아,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내가 여기서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게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부터 하나하나씩 가능한 부분부터 연구 분야가 가능하면 연구 분야부터 그걸 모아서 앞으로 플랜을 짜가지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시급하다 하는 겁니다. 농업은 저희 하나의 일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농촌에 태어났잖아요. 부모님이 농사를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농사를 짓고 있고 현재 땅도 시골에 있습니다. 내가 이 농업에서 공직자로서 33년간 근무를 했고 지금도 이제 교수로서 있지만은 이게 하는 것이 이제 부모님께 호도하는 기도다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현재의 연구를 또 교수로서 있으면서 더 뭘 또 고민 연구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될지에 대한 삶의 터전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농업이 나의 자아 실현을 하는 터전이었다.